오영진 원작, 하나의 증언. 현대어, 역보 및 주해본 출판 기념회를 열고 대한민국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명을 걸고 써 내려간 7년간의 피 어린 기록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도민 신문에 의하면 오영진 선생의 저서 사선을 넘은 하나의 증언은 6.25 전쟁 중인 1952년 북한에서 체험한 소련 군정의 실상을 폭로한 책으로, 이 책에는 김일성이 가짜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1952년에 출간된 이 책의 원본은 한자가 많아 현대인들이 읽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경조 평남도지사가 본문의 뜻을 알기 쉽게 번역하고 현대어로 쉽게 풀이한 오영진 원작, 하나의 증언, 역보 및 주해본으로 재탄생되어 출간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경조 평남도지사는 출판 취지에 대해 이북 1세대에 절박했던 사선의 기억을 후손의 눈과 문장으로 보완한 이번 역보판은 망향의 아픔을 품고 살아온 실향민들의 삶을 위로하고 미래 세대에게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뜻깊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잊혀져 가는 기록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며 이 작은 책자가 실향민 후대들에게 뿌리를 찾는 단초가 되고 부모님의 삶을 깊이 이해하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데 귀한 마중물이 되어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무게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본 프로그램 중간에는 1945년 8월 15일 일본 NHK 아나운서의 중대 발표 내용이 함께 삽입되어 있어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진 같지만 다릅니다. 같지만 다릅니다. 왼쪽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사진은 정군 기자가 촬영을 해서 퓰리처상을 받은 거고, 이쪽 사진은 다른 사람이 찍은 겁니다. 이 시기가 좀 다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동강 철교가 무너지면서 책을 읽어보면 그때 영하 29도 30도가 넘어서 피난 오면서 저 철근을 댈 때 살점이 붙어서 떨어졌다고 하고, 거기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5만 10만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동강 공연할 때 나왔던 6.25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 6.25의 아비규환을 현대적 무용으로 표시한 겁니다. 피난살이를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는 왜 생겼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5년 8월 15일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책은 8월 15일, 45년 8월 15일서부터 47년 11월까지 오영진 작가가 북한에서 체류하면서 평양 건준, 그 다음에 공산당의 군정에 있었던 거, 그 다음에 김일성이 등장했던 것들을 직접 보고 기록했던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이후에, 이제 이거는 청일전쟁에 했던 장면이고,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청일전쟁의 마지막은 산둥반동에 있는 웨이섬을 침략을 하고 시모네스키 조약을 맺어요. 시모네스키 조약을 맺으면서 청나라가 대한민국을 독립을 인정을 해주면서 무지무지하는 배상을 받습니다. 은양 1000톤을 받는다고 무지무지한 배상을 받기를 한 게 시모노스키 조약입니다. 이 장면은 러일 전쟁에 해당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발틱 함대를 대한해협에서 일본 함대가 박살을 내는 장면입니다. 그때는 종군 기자가 아니라 종군 화가를 배에 태워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거 기록했던 게 이 장면입니다. 이러면서 일본은 그 잘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이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해군 기지인 보스머스 회담을
루즈벨트 대통령의 주선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때에 러시아는 일본에게 어떤 경제적 배상을 하지 않고 북이 38도선 이남 요 영역을 준다 뭐 이런 조약밖에 맺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일 의정서와 의사조약, 병술국지가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는 오래전에 2025년 초에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스담 회담, 선언문 회담도 전부 다 읽어봤어요. 특히 포스담 회담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냥 이런 단어만 배워요. 적절한 해방에 독립시키겠다, 신탁통제한다, 이런 얘기하지만 이 강대국의 선언에 해당되는 것들을 조약을 읽어보면 무시무시하게 무지막지한 조약들이에요. 그런 거에 의해서 외교력이나 이런 것들이 국력에 의해서 우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는 너무 어렵게 지낼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시아군에 진주했던 내용을 쭉 대한민국 미군이 진주했던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소련의 진격에 당황한 미국이 8월 11일 날 38선을 이렇게 거진 겁니다. 여기까지만 내려와. 그게 우리 운명을 갈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모스크바 삼상회담, 그 다음에 찬탁, 반탁 이런 걸 하면서 50선거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거는 10월 14일 날 김일성이가 최초에 등장했던데 그 뭐 어떤 사람은 이게 러시아군에 해당되는 훈장이었는데 나중에 이 훈장을 제거한 사진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러시아 군들이 주둔했던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이게 이제 소련군 사령관이고 이 사람이 미국군 사령관인데 불러서 항복 문서를 하면서 요 옆에 계신 분이 조만식 선생님. 그 책에 읽어보면 조만식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우리 이북 출신 중에 독립운동가나 지도자들 굉장히 많지만 해방 이후에 평양 건준을 만들면서 평양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소련 군정과 북한의 그 김일성 공산당하고의 그 관계에서 협상이나 이런 거 하면서의 조만식 선생님의 모든 행동들은 정말 다시 보고 다시 후손들에게 알려줘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너무 훌륭하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꼭 귀담아 듣고 보시고 이제 이제 회담할 때 김일성이가 아마 왼손잡이인 것 같아요. 김일성이가 이제 밥 먹는 모습이고 여기 이제 조만식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데 늘 이 두루마리나 뭐 이런 모습 쓰고 있는데 그 도중에 이제 조만식 선생님 얘기 나올 때 보면은 이제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그 담배도 안 피우는데 해방 이후에 이 흡연을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그 나옵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3월 23일 날 북한에서 임시인민위원회에서 20개 강령을 이렇게 하겠다는 강령을 발표했던 요 밑에 김일성 장군의 20개 강령을 기초로 하여라고 했던 걸 프랭카드를 놓고선 김일성이 등단해서 그 20개 강령이라는 것을 좀 소개하려고 이 화면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 해방군과 붉은군대 소련군이 해방군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스로건은 원산에다 다 사람들 불러놓고 사령관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정부를 세워라. 36년 압박에서 해방시켜준 나는 너희들의 은인이다. 프랭카드 들고 환영해라. 실제 보면은 시계를 양팔로 갖다가 차고
강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수없이 그 수풍 발전대에 있는 그 기계를 띄어다가 러시아에다 옮겨가고 했던 일들을 일어났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거짓이 아니고 그 유명한 함석헌 선생님이나 강원영 선생님이나 안병보 소련군 사령관이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형태의 정부를 세워도 자유입니다 했다. 그것은 말뿐이고 사실은 소련 일색으로 기울어지는 것이었다. 소련군이 진주하자 해방군이 왔다고 모두들 플랜카드를 만들어 들고 나가서 영접을 했는데 그놈들이 닥치는 대로 부녀자를 강간하는 것을 보고는 여자만 보면 잡아다 강간하고 시계고 반지고 값나가는 물건이면 다 빼앗고 심지어 공장 시설까지 다 뜯어 소련으로 실어갔다. 이 내용은 어떤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됐던 내용을 명계남 지사님이 저한테 자료를 줘서 이걸 얘기했어요. 북한의 러시아에 해당되는 것들이 증언이 많지가 않은데 귀한 자료를 주셔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거는 거짓말일 수도 있을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한 게 또 없는가라고 해서 저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제3자의 눈에 비친 해방군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호주 정보원 하사는 바스텔이라는 사람이 1945년 9월 28일 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일본군 치하에 있을 때에 그 일본군이 관리하고 있는 포로 수용소가 여러 개 있었나 봅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자기네 자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바스텔 하사가 실질적으로 9월 29일 날 본 내용, 9월 28일 날 본 내용을 이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 문서입니다. 그 문서가 공개돼 가지고 이 보고서에 적힌 모든 내용은 누구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모두 직접 본 것이다라고 해서 외국 사람이 러시아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예요. 러스케군이 저질렀던 만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으로 위협하며 부녀자를 겁탈하고 눈물을 흘리는 소녀를 끌고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항의하자 총을 흔들며 조롱했다. 돼지, 닭, 채소밭 무차별적으로 징발하면서 단 한 번도 대가를 치른 건 없고 양팔에 시계를 몇 개씩 차고 다녔다. 전쟁 비하 그때 이미 소련군들은 그 탱크나 차량들을 남쪽으로 보내왔었다. 또 소련군이 무서워서 200마리를 걸어서 38선을 넘어 남하하는 피난민들의 행렬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미군이 준주한 남쪽으로 가는 것이 소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거에 의해서 남쪽으로 피난 온 실향민의 한 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요 시계입니다. 이게 제가 시계 6개 찬 사진을 구하려고 수없이 뒤져봤는데 시계 6개 사진은 어떤 영화에서나 이런 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독일에 들어가 점령해가지고 그 독일군 기를 올릴 때 표시됐던 두 팔뚝에 있는 시계를 이제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평양에서 일어났던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은 6개, 7개 찬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자비한 인권주의랄까 경제 수탈과 이런 것들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호주에 있는 정보원 바스텔 하사가 본 건데 지금 이 내용은 소련군의 군정을 담당한 육군 중장이에요. 이 사람이 소련군에서 군정을 다 관장을 하고 6.25 전쟁 지도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기를 쓴 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기 해이와 범죄 인정. 1기에는 소련군 병사들의 시계, 금품, 식량 강도 사고를 직접 기록했고 조선 주민들 사이에 소련군에 대한 반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그래서 소련 스스로 자국 군대가 해방군이 아닌 일제와 다름없는 점령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파. 이는 훗날 신탁 정치의 반대 운동에 강력한 촉매가 됐다. 소련 군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일기에 소련군의 만행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1945년 그 책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12시에 중대 발표가 있으니 전부 다 방송을 들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국 라디오에 모아서 들었던 나오는 소리가 ただいまより重大なる放送があります。全国の聴取者の皆様、ご起立願います。天皇陛下におかせられましては、全国民に対し、賢くも御自ら大正をのたまわらせたもうことになりました。これより謹みて玉言をお送り申します。新深く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以上の措置をもって自局を収集せんと欲し、ここに終了なる汝臣民に次ぐ秦は帝国政府をして米英四蘇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賢くも天皇陛下におかせられましては、万世のために太平を開かんとおぼしめされ、昨日政府をして米英四蘇四国に対してポツダム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られました。 나중에 유튜브에 오군 방송이라고 치면 그때 당시에 일본 차량이 그 12시에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에 해당되는 내용. 시간이 3시 20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사선을 넘은 자유의 증언, 후선의 문장으로 다시 깨운다. 이 사선을 넘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47년 11월 달까지 있다가 내려와서 그 원고를 갖고 내려왔는데 48년도에 소련군 특무부대 요원이 이 사람을 저격해요. 테러를 해요. 그래서 팔에 3발을 총상을 먹고 8달을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생을 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글 써가지고 먹고 살고 있다가 6.25가 터져서, 그러니까 6.25가 전쟁이 나서 10월 19일 날 평양이 회복이 됐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또 평양까지 와서 들여다보고 일사후퇴 때 중공군이 내려오니까 철수를 해서 52년도 부산에 가서 책을 쓴 겁니다. 책 표지는 글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계남 지사의 글씨를 받았고, 이렇게 디자인한 거는 이제 여기 지우인 씨 계신가요? 우리 디자이너하고 얘기했던 것이 이 증언에 대한 조명을 좀 나타내 보자라고 해서 디자인을, 그 사람이 쓰는 원고를 바탕으로 해서 이 책 디자인을 앞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시커멓게 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증언을 서치하는 개념으로 해보자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밀리에 기록해가지고 52년도에 책을 만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을 쓰면서 뒷부분에 서문이 3개가 있습니다. 맨 앞에 쓴 서문은 제가 쓴 겁니다. 서문은. 두 번째 나오는 서문은 그 협회에 있는 사람이 쓴 거고, 세 번째 써 있는 서문은, 한문으로 서문은 다 다른데 세 번째 쓴 서문은 오영진 작가가 썼는 서문인데, 그 서문은 기가 막힌 문장으로 써 있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다른 책 내용은 안 보시더라도 서문은 꼭 봐주십시오. 앞에 나오는 서문은 제가 피 맺힌 글을 써봐야 되겠다 해서 이 책을 왜 이 책을 쓰는가라는 거에 심정을 써서 우리 와이프한테 한번 읽어봐라 해서 이제 고친 거고, 꼭 오영진 작가의 서문에 이런 얘기 써 있습니다. 이 책을 씀에 있어서 마치 수술대 앞에 선 외과 의사처럼 단 하나의 털끝만치도 과장과 착오 없이 정확하게 측량지사가 측정하듯이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은. 이 사람은 초기에는 사회주의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환이 돼서 결국 방공투사로서의 역할을 했다 합니다. 존경하는 의미에서 오영진 작가는 처녀 시나리오를 배뱅이 굿을 발표해서 그 다음에 맹진사 때 경사를 발표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 시나리오는 시집가는 날로 아시아 영화제의 최우수 희극상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하늘은 나의 지붕, 종이 울리는 새벽, 심청, 살아있는 이중생각, 해녀를 허생전, 동천홍, 무희 이런 걸로 썼어요. 특히 배뱅이굿, 맹진사 때 경사, 한내의 승천, 아까 그 명예는 비사도 말씀하셨지만 한내의 승천 등은 관원상제를 소재로 한 책이고, 나의 당신이나 허생전은 고전소설을 바꿨다고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책을 쓴 대한민국에서 희곡, 시나리오 작가의 진짜 원조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책의 구성은 1장과 2장은 혼돈의 평양,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일어나고 있던 그 해방, 정말 궁금했어요. 정말 해방될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해방될 때 진짜 무슨 우리가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8월 15일 날 방송을 들어라. 그래서 곳곳에 앉아가지고 방송을 들었을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라는 데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책의 1쪽부터 그 45년 해방됐던 내용들을 방송을 들으라고 할 때 오영진 작가는 이게 길이냐 흉이냐, 더 나쁠 수가 있는가 더 좋을 수가 있는가를 얘기하면서 그때 해방됐던 모습들을 얘기를 하면서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미군이 주둔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항복을 받고 일장기를 내리면서 이 오영진 작가는 일장기가 내리면 그 다음에 태극기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성조기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니 해방이 된 이 땅에 대한민국 태극기는 없고 성조기만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구구절절 써놨어요. 아주 가슴 아프고 그때의 애국가 및 태국가에 대한 논의도 한번 거기 기록됐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소련군에 진주했던 얘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제시했고, 나머지 6, 8장은 김일성이가 조작된 영웅이라고 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왜곡된 역사의 교정과 해방군 신화의 어떤 것들을 타파하고 철저한 이런 내용의 이것을 자기를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이 하나의 정언에 해당되는 것은 진짜 독보적인 자료이며 논리적 반근이라든가 생생한 심리적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 이 책의 증언이 다시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소련군을 북조선을 해방시킨 해방군을 묘사했고 미군만을 단순한 점령한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다. 해방 당시에 북한의 참상을 증명하고 있는 진짜 절대적인 1차 자료고 일부 세력의 이런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다라는 이런 이 책의 의미를 정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영진은 스스로 사회주의 이론에 깊이 공감했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마주한 공산주의는
철저한 기만이었다고 보고 공산주의의 생활 양식과 인간관조의 태도와 문물 제도의 정책과 이론이 이렇게도 나의 생각과 처음에 맞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2년 동안 있어서 군종을 들여다보면서 공산군이 진주한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서 결국 공산주의가 못되고만 나이다. 사색적 이론과 현실은 이렇게 서로 틀리는가? 권력을 가진 공산주의란 이렇게도 추한 것인가라고 얘기했던 것이 서문 16페이지에도 언급되어 있고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번역해야 되겠다고 했던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흔한 얘기들이 공산주의는 이론은 좋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이 모세혈관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생리적인 모든 검토를 해보니 공산주의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증명했던 이 책을 내 후손들에게 다시는 공산주의가 어떻게 좋다 이런 운운을 할 수 말도록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돼 있고 세로 형태로 돼 있던 것을 뭐 이런 아까도 이제 말씀했던 이런 것들을 좀 읽기 쉽게 글자 크기도 좀 크게 하고 뭐 역조도 되고 평안도 사투리도 좀 바꾸고 외래어도 좀 바꾸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읽어보고 또 우리 박영철 군수님한테도 한번 읽어보고 또 이래서 불필요한 건 정리를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실향민 후세들에게 뿌리를 찾는 단초가 되고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귀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용진 작가의 하나의 정을 한 권에 붙이면서 저는 6.25 전쟁의 포화 속에 태어나 평안남도 지사라는 중책을 수행하면서 늘 가슴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왜 그토록 처절한 사선을 넘어야만 했던가? 이 질문은 저의 개인적인 정체성에 대한 갈구이자 이북도민 2세로서 마땅히 풀어야 할 시대적 숙제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가 겪었던 고난의 실체를 이해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이정표인 것입니다. 이 작은 책자가 실향민 후세들에게 뿌리를 찾는 단초가 되고 부모님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데 귀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며 그 기록을 지키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하나의 증언은 판권저의 이 책의 역보의 주해본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 책을 인용하거나 뭐 할 때는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 참여하시는 이 책을 만드는데 돈이 1,100만 원이 들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한만원 대동강에 돈 다 투자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펀딩을 했습니다.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세용 지사님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출판에 도움을 주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박영철 이 출판사였던 분 그리고 이 책을 제가 두 번째 같이 일했던 우리 그 편집인 김명경 씨하고 여기 지우인 씨가 나왔습니다. 제가 꼭 오라 그랬는데 전에 삼산학교 50주년 기념행사 530페이지를 만들 때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입니다. 디자인도 잘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우인 디자인과 편집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운전원 신덕하 운전원이 자료를 정리하는데 PPT 자료를 만드는데 도움을 줬던 우리 이 김명래 실장 또 행정 지원했던 이은주 비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은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과 차관, 통일부 장관님 차관 14분의 이북도민 국회의원들에게 보냈고 그리고 청와대 수석한테 보냈습니다. 또한 국회와 국립중앙도서관에 영구 기록 보존하도록 발송이 돼서 앞으로 한 3개월이나 4개월 되면 전자로 등록이 돼서 보실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아까도 결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며 기록을 지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날씨도 더운데 오랜 시간
주제넘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이 혹시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2판을 한번 더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해서 제가 용감하게 또는 공무원으로서 뭐 한다고 해가지고 출입구 앞에 기부나 후원 받지 않고 책값만 받아서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시장 분수나 뭐 이런 분을 하시면 저에게 얘기하시면 정가 받고선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